네, 오늘은 2023년 6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동안에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대표적인 와이너리 지역이죠. 헌터밸리에서 일요일 밤 11시 30분경에 인근 와이너리에서 결혼식 올리고 하객들 태우고 귀가하던 57인승 버스 한 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총 탑승 인원은 운전기사 포함해서 36명이라고 합니다. 인근 라운드어바웃에서 회전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사고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봐서는 기사가 좀 운전을 좀 거칠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망자가 10명이고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했는데 아직까지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머지 탑승자들 전원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 중인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일부는 퇴원했다고 합니다. 58세 버스 기사는 사고 직후에 이제 경찰 보호 아래 병원으로 옮겨져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운전 거칠게 하고 난폭 운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했기 때문에 기소되었고 오늘 중으로 지역 법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적 대형 인명사고 같은 게 잘 없는 호주에서 이런 버스 사고가 호주 전체에 주는 영향이 상당하게 큽니다. 모든 언론의 첫 번째 기사가 사고에 관련된 것이고 또 온라인으로는 경찰이 뭘 발표한과 동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사고에 대해서 정보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했었어야 할 새신랑하고 새신부 같은 날 가장 비극적인 결혼식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새신랑 미첼은 멜번의 워런다이트 크리켓 클럽에서 선수 활동하다가 몇 년 전에 사고 지역이죠. 세스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에 워런다이트 크리켓 클럽 소속 이전 선수들과 현재 선수들 그리고 또 아내들 해가지고 많이 초대되었고 이번 사고 버스에 다 같이 또 탑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신원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사들마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멜번에서 올라간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미첼도 그렇고 새신랑 새신부 둘 다 지역 풋볼 클럽에서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사회에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터라 주변 지역 사람들이 하객으로 많이 참석했고 10명의 사망자들도 다 지역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한두 명은 퀸슬랜드에서 모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망자 중에 현재까지 2명을 공식 확인하였고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앤드류 스코트라는 사람하고 라이넌 스코트라는 이제 커플인데, 자녀 2명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 공식 확인은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사에서는 뭐, 솔직히 다 알겠죠. 호주에서 인명사고가 가장 컸던 교통사고는 1989년 뉴사우스웨일즈주 캠프시 지역에서 버스 2대가 정면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당시 사망자 숫자가 35명이나 되었었답니다. 사망자 두 자리 숫자라는 게 참 잘 없는데 이런 마지막 교통사고는 1994년도 퀸슬랜드의 분달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고인데 당시에도 사망자가 10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제 있었던 이 사고는 호주 역사상 7번째 최악의 교통사고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버스를 탈 일이 잘 없겠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지방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가 꼭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절대로 매는 것이 좋겠습니다. 버스가 뭐 안전하게 운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 실수에 의해서 사고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절대로 하여튼 벨트는 다 매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앤드류스가 정치 슬로건을 많이 거는데 그 중에 하나가 Doing what matters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딱 이렇게 당면하는 것들은 꼭 한다 뭐 이런 의지를 강조한 것 같은데 빅토리아주 초등학생 상대로 6만 개의 리틀 앵글라 키트 그러니까 이제 쪼매난 낚시 도구 이렇게 키트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예산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Go Fishing Policy 낚시 정책
이라고 있는데, 이제 낚시를 장려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낚시를 하려면 선착장, 부두 이런 데 가잖아요. 거기 이제 수리하고 개선하고, 또 해양 생물학 환경도 개선한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96 밀리언 달러, 9,600만 불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 1.5 밀리언, 150만 불을 요 키트를 공급하는데 투입하게 됩니다. 지금 정부 살림살이가 좀, 뭐, 글자 그대로 개판이지 않습니까? 개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상황에서 꼭 이 정책을 지금 이렇게 실시해야 하나? 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단체 중에 하는 얘기인데, 공립학교는 그렇다 치고 학비가 비싼, 그리고 정부 공립학교도 아닌 사립학교에 왜 이 낚시 도구를 지급해 주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나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전체 학생 숫자하고 비율 맞춰가지고 키트 몇 개 이렇게 제공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100%다 이렇게 채워주지 못할 거라면 그래도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남으면 사립학교 보내주고 뭐 이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실제 계획표를 보면 공사립 상관없이 무슨 기준으로 의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는 사립학교가 받아가는 숫자가 공립학교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 단체에서 이게 이럴 일인가? 세금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게 맞나? 이렇게 이제 비난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한마디 나온 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립학교 애들은 낚시 아니라도 여가 생활할 거 참 많을 텐데 왜 구태여 정부가 이걸 챙겨주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뭐 비싼 사립학교를 막 이렇게 막 보내는 집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집인 경우가 많은데, 걔들은 뭐 낚시 같은 거 가르치는 것보다 요트 어떻게 뭐나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도 약간 들긴 합니다. 호주의 제일 큰 슈퍼마켓 그러면 콜스, 우럴스, IGA 그리고 알디가 있습니다. 이 각 슈퍼마켓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겠다 이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되게 웃긴다 생각하는 게, 쇼핑백은 플라스틱 아닌 걸로 어떻게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오이나 뭐 이런 거 개별 포장할 때는 그렇게 막 랩 막 싸가지고 하잖아요. 뭐 이게 뭔 컨셉이야? 뭐 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알디에서 하는 조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알디가 뭘 하냐? 육류 코너 가면 그 분쇄육이라고 하죠. 민스. 요거를 이제 파는데, 보통 우리가 사보면 이렇게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고 고기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요 트레이 빼고 이제 봉투만, 고기 봉투 딱 요렇게 해서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뉴사우스웨일즈 주하고 퀸슬랜드주 일부 매장에서 12주 동안 시범 실시를 해봤는데 반응도 좋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포장지에 보면 70% 레스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제 포장에 이전에 사용되던 트레이하고 봉투하고 해서 그런 플라스틱을 70%나 줄였다고 합니다. 참 이거 잘했다 그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트레이 이거 왜 쓰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와가지고 가끔 포장이 너무 커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집에 그 어떤 컨테이너 같은 데 넣어 놓으면 되지, 태야 그 뭐 트레이가 꼭 필요했나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참 잘했다. 호주에서 인기 있는 애기 이름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전 해에 1등 자리를 빼앗겼던 샬롯이 다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애들 기준이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올리버. 이 올리버라는 이름이 10년째 지금 1등 자리 유지하고 있답니다. 대단하다. 이 아이들 이름 쓰이는 것도 이렇게 유행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주로 왕실에서 사용하는 이름이나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이름 뭐 이런 게 각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많이 쓰여지는 이름 상위 3개 정도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여자애들 이름 같은 경우는 샬롯, 아멜리아 뭐 이렇게 쭉 있고, 남자애들 이름 같은 경우도 올리버, 노아, 레오, 윌리엄 헨리, 윌리엄 헨리래. 예전에 유행했던 이름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나름 경향성이 약간 보이면서 하는데, 팝 뮤직 영향을 받은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치, 하비, 마고, 아리아나, 벨라, 피파 이런 이름이나
또 끝에 스펠링이 I나 Y로 끝나는 이름 있잖아요. 데이지, 엘리, 밀리, 로지, 프랭키 이런 이름. 그리고 빈티지 이름이라는데 빈티지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추측한데 뭐 좀 클래식한 이름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이름들. 예를 들어서 빈센트, 레녹스, 코나, 노라, 마고, 아델린 뭐 이런 이름도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애가 태어나면 저 생각은 분명히 따를 것 같은데 이름을 아이유라고 지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짓겠습니까?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해봤는데 그래도 요 끝까지 이렇게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